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23번째 편인 노중련 추양 열전입니다. 노중련과 추양은 전편들과 달리 무공이 뛰어난 무사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치는 데 있어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했었던 사람과 달리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주로 인해서 권력을 잡거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보다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조금 특별한 이력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열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중국 사람은 현대에도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고 국가 간에 치열한 전쟁을 하였지만, 정작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달이 이해관계의 우선순위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국가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집안이에 대해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선조들은 타국으로 망명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전쟁이나 어떤 중요 대사에 타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냈던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에는 자국에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떨쳐 일어나 다른 곳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돼서 죽기 살기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가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위태로웠을 때 낯짝 두껍게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를 가서 생을 마감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중련이나 추양 같은 경우도 비록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제 나라에 있기보다는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름 말이 좋아 유세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했었던 역할이 의미 있고 가치로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나라의 민족성이 그럴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중련과 추양은 고향은 제 나라입니다. 이 편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가 노중련에 관련돼서는 조나라와 연나라, 그리고 추양에 대해서는 양나라의 어떤 사례가 존재합니다. 단어의 결과적으로는 제 나라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경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중련이 주변 나라를 유세하는 과정에서 조나라에서 유세를 할 때는 진나라 소왕이 백기를 대장으로 해서 주변 나라를 빈번히 침략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백기가 대장으로 해서 조나라를 침략을 했고, 장평전투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어떤 전쟁의 상대 승전국의 어떤 일원으로 백기가 왔는데,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라에 이 노중련이 그 당시에는 이제 거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장병전투라고 하는 거는 조갈이 대장으로 있으면서 좀 허접한 장군의 역할로 한 40여만 이상의 병사가 몰살당하는 그런 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전투입니다.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다시 이제 조나라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편에서 그 평원군 열전에서도 평원군이 위기의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원병을 청하러 그 초나라로 가는 어떤 그 일화도 설명되어 있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노중연이도 그 같이 조나라에 있으면서 위기의 시대를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채 주변에서는 특히 위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와 잇몸이라든지 입술과 뭐 잇몸 이런 그 구조다 보니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나라나 제나라, 연나라도 일전에 소진이 있었을 때부터 맺었던 합종 관계가 이때에도 유지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원병이 좀 늦긴 했지만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위나라에서도 그 원병을 보냈는데, 원병으로 보냈던 자가 그 진비 장군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제 위나라 왕의 어떤 그 밀서에 의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말고 그 전쟁을 관망하면서 그 유리한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비밀 지서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비는 그 조나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접경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정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럴 즈음 또 다른 사람을 그 사신으로 해서 위나라에서 그 조나라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위나라가 그런 식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할 때 혹시라도 원병이 올까 그 염려돼서 주변에도 엄포를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조나라를 침략을 하는데, 침범을 하는데, 만약에 원병을 보낸다 한다면 두 번째 내가 침략할 수 있는 곳은 원병을 보내는 그 나라일 테니 유념하기 바란다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나라는 위축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어떤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던 때이다 보니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어떤 사실로 갔던 자는 동시에 투트랙이다 보니까 원연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자는 이제 장군이면서 사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원군을 만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진나라가 빈번하게 조나라를 침략하고 겁박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지금까지 봤었을 때 제나라 민왕이 본인의 어떤 국력의 강함을 내세워서 본인을 제라고 칭한 적이 있었을 때 진나라도 함께 제라고 칭한 적이 있었어. 그러나 주변에서 주변의 제후들이나 신하들이 제후가 함부로 천자를 칭하는 것은 예의에 안 맞다라고 해서 왕으로 되돌릴 것을 요청을 해서 1년이 안 돼서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민왕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진나라에서 혹시 본인이 제가 되고 싶은 천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대단히 클 거다, 욕심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헤아려서 진나라 왕을 천자로 칭한다 한다면 진나라 왕이 전쟁을 거두고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평원군도 참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걸 또 사신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했으니 뭐 무시해버릴 수도 없다 보니까 귀담아 듣고는 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말을 외부에서 전하들은 노중년도 가당치도 하는 말이 왔길래 평원군을 급히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 신원현이 진나라 왕을 제로 칭하도록 조언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양이냐 하더니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하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참 의미 있는 공자인 줄 알았더니 무슨
동네 허접한 사람이군요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 신혼을 만나서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이 부당함을 내가 그 지적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 알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인도해서 거주지를 가고 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노중년이 신혼여행에게 그 얘기하기를, 지금 그 조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원병을 보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위나라도 초나라도 제나라도 연내대로. 그런데 당신은 뜬금없이 무슨 진나라를 제로 칭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줄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위나라 사람이고 우리 왕은 이런 식의 의사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의사를 전달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전투에 참여할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위나라도 이번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이제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어떠냐면, 과거에 그 제나라 그 왕이 강성했었을 때에도 주나라 천재에게 어떤 최대한의 예를 그 갖추었다. 조례에 참석하게 해야 된다면 그 제후국을 인솔해서 그 조례에 참석하기도 하고, 주변에 어떤 제후국이 참석하지 않아도 본인 혼자만이라도 가서 그 조례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죽자 또 문상을 좀 늦게 간 경우가 있었다. 그 두 번째 왕이 그 왕으로 다음 후대 왕으로 된 사람이 늦게 문성한 이 제나라 왕을 엄청 호되게 그 다룬 적이 있었다. 무슨 늦게 문성한 걸 정말 대역죄인인 것처럼 죽여야 된다라는 등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나라 왕이 열뻗쳐가지고 이런 그 급사를 맞은 초죽일 놈의 새끼가 말이야, 예의를 갖춰서 대접을 했더니 이게 어떤 그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호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아무리 그 제나라가 그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힘이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천자이니 신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돌아오면, 만약에 진나라를 제라고 칭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나라는 신하의 나라냐라고 했더니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서 그 진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 자인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였습니다. 그게 참 한심하게 생각했던 노중년이 대뜸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나라 왕에게 내 고해서 그 위나라 왕을 갖다가 졸여 죽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신원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참 가당치 않은 얘기고 갑자기 험한 얘기를 하니까 참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냐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대받아 칩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왕의 밑에는 여러 제후들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3명의 제후가 있었는데 그를 성칭 삼공이라고 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나라 문왕이고, 그리고 구후, 그 다음에 아쿠, 이 후가 이제 제후의 후인데 이 3명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그 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이쁘고 아름답다 보니 주왕에게 자기 딸을 바쳤는데 이 주왕이란 자가 그 딸이 못생겼다고 이 구후를 가서 절여 죽여버렸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걸 지적했더니 지적했다고 또 걔를 또 그 유명한 사람을 퍼떠서 죽였다라고. 그 말을, 그 상황을 더한 그 문왕
뭐 할 건 없고 답답해서 난감해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에서 했더니 이게 나름대로 또 못마땅한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깜빵에 굳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후라고 하는 거는 이 천자에게는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 내가 진나라 왕을 천자라고 한다면 내 위나라 왕은 내가 절여 죽이도록 하는 게 뭐 못할 일이겠냐. 쉬운 일이다. 참 내가 봐도 답답한 게 그 진나라도 만승의 나라고 위나라도 만승의 나라인데 뭐 죽기 살기로 싸워서 누가 위인지 개량해보지도 않고 갈량해보지도 않고 당신이 나보다 세니 당신이 나보다 그 왕의 나라가 되고 난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서로 어떤 제후의 나라로서 많은 병사와 토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나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유지하려고 해야지. 한순간에 내가 힘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신하가 되겠다. 그러면 진나라가 그걸로 만족을 하겠냐. 그렇다 한다면 나중에 위나라의 신하들조차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뽑아서 없애고 뽑아 넣고 그 나름대로 여자들은 지 맘대로 취할 것이고 드센 것을 갖다가 꽂아놓으면서 감시할 것이 타장할 것이냐. 용인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신원영이 잘못을 뉘우치고 내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내 생각이 미흡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나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그 신릉군이 그 진비가 갖고 있었던 병권을 몰래 회수를 합니다. 그 왕의 첩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병권을 회수한 다음에 그 진비의 병사를 끌고 그 조나라로 가서 그 진나라와 대작을 합니다. 진나라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후퇴를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한 순간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얄팍한 수를 쓰게 되면 더한 화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을 위장해서 아주 얄팍한 수를 쓰면서 어려움을 깊이 빠지게 했었던 예도 있고 어떤 어려운 때에는 그 해안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극복했던 예도 있는 것 같고 역사라고 하는 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본인이 직접 가서 경험한 사례는 아니고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상대에게 그 했던 그 조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한단이 갇혔었던 포위당했었던 때에서 한 그 십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어떤 시기인데, 그 연나라 그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제나라 인근에 있는 뭐 요성이라는 곳을 그 침략을 해서 탈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성을 침략을 해서 탈환을 했더니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모함인지 어떤 험담이 왕에게 들어갔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군은 본국의 지원도 받지 못할 뿐더러 본국으로 그 입조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어떤 무공은 뛰어나다 보니까 그 제나라에서 침공을 하도 물리쳤던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그 유지됐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멀리서 바라봤었을 때 노중련이 바랐을 때 저 상태가 유지되면 저 장군에게는 위태로울 거다라는 생각에 조언하는 어떤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에서는 지금 현재 장군은 그 모함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본국의 의심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본국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나라의 침공을 한두 번은 이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다 한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병사가 나름대로 온전하니 이 병사들을 다 인솔해서 연나라로 돌아가서 연나라 왕을 배할하고, 그것이 모함이라고 한다면 모함을 풀고,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과정을 가져라. 근데 연나라는 장수도 부족하고 병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군이 귀국하게 되면 대단히 좋아할 것이다. 반길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나라로 투하하라. 그러면 제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대단히 요충지다 보니 큰 땅을 하사해서 평생 거기서 그 노고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초나라가 제나라를 침략해서 일정 제나라 밑에 있는 부분을 위태롭게 하는 건 사실이고, 위나라가 제나라 옆에 있는 부분을 서쪽 편을 계속 침략해서 위태롭게 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나라 그 요성을 장군이 잘 지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위나라 같은 경우는 제나라가 진나라와 협력을 한다면 위나라는 손쉽게 제나라를 침략하면서 위험에 빠지지 못할 것이다. 그쪽에서 뒤쪽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초나라가 지금 탐내고 있는 그 땅은 그렇게 제나라 입장에서는 요충지도 아니고 의미 있는 땅은 아니다. 얼마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장군이 있는 요성 근처의 땅을 제나라가 침략해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나라 입장에서는 밑에 땅을 갖다가 초나라에 줘버리고 위에 땅을 내가 취하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연나라 땅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그렇다 한다면 차라리 제나라로 기순해서 그 땅도 바치고 병사도 살리고 본인도 부귀영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 결정 못하는 이 찌질한 장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과거에 제나라 병사를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투서라고 하는데, 모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 어떻지만 모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냥 자기가 자살하고 맙니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니까 연나라 입장에서는 방치하고 무시해버리고, 장군은 죽었으니 제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무주공산이어서 바로 침략해가지고 성을 빼앗고 주둔해 있던 그 병사들은 다 도륙시키고 맙니다. 그러가 보면 참 의미 없는 장군이란 자가 대장으로 있어서 일시적인 결과는 만들지만 어느 종국에는 그가 갖고 있는 무능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힌다라는 그 결과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아무튼 먼 곳에 있는 그 상황을 살펴서 조언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노중련의 해안과 그 해안의 어떤 충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시 못한 찌질한 장군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전에 포함되어 있는 취향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서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취향이라는 사람이 전국 시대에는 7개국만 있었던 건 아니고 노나라도 있었고 양나라도 있었고 몇 개의 나라가 더 있었지만 유명무실해서 그게 언급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양나라도 존재하는데, 이 취향이 양나라에 가서 양나라의 왕에게 나름대로 높이 쓰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중하게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나라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땅에 그것도 먹고 사는 일이라고 거기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를 뺏기까 전전긍긍한 자에 의해서 모함을 받습니다. 또 모함을 또 했다고 그 취향이란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취향은 양나라 왕에게
본인을 구명하기 위한 변론의 장문의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그 신하와 왕과의 관계, 그다음에 신하들의 관계 쭉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 초나라에 보옥이 하나 있었는데 화시벽이라고, 이것을 그 구해서 왕에게 바쳤지만 왕이란 자는 그 2대에 걸쳐서 그 보옥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한 사람, 진상한 사람을 발목을 자르는 형벌을 줬다. 나중에 그것이 정말 보물인 것을 알고 후하게 상을 내줬다 하지만 이런 것이다. 아무리 귀한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건 왕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왕의 능력이기도 하다. 만약에 주변에 어떤 그 한심한 신하가 있음을, 그것이 나의 어떤 현명함을 가리막는다 한다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한다면, 그 쓰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못 만들 것이고, 사람의 본인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능력의 출중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재 나온 성과가 미흡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한다. 지금 나는 그 모함에 의해서 죽음에 놓여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판단해서 지혜를 근거로 해서 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장문의 편지를 내립니다. 근데 지금 그 문장 자체가 하나의 사례로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전국 시대와 춘추 시대에 있었던 많은 영우 호걸들의 모습들을 언급하다 보니 이 부분은 한 번은 꼭 그 숙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중련 추앙열전에서 취향편에 관련된 그 문장, 그 기록이 한 6, 7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번 다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그 취향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결과가 어떻게 후대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 된다면 취향열전에 대한 그 편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3번째 편 노중련 취향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